삐용. 자,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가보십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봤어요. 이산 확률 분포고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로 정리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균을 좀 잡아보기는 했는데 이 밑에다가 잠깐만 다른 정보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확률들이 나와있죠. 이 편의상 여기 x1, x2, x3라고 치고 여기 p1, p2, p3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3개만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p1, p2, p3 다 더하면 얼마? 당연히 1이에요. 그죠? 전체 확률 1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전체 확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고 있어요. x1, p1, x2, p2, x3, p3. 그쵸? 자, 요게 지금 우리 평균인 걸 알고 있습니다. 평균. 괜찮지? 자, 이거를 문자로 쓴다면 보통 M이라고 씁니다. M. 자, M은 민리 약자고요. 얘는 이제 명사로는 평균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는 의미하다 이렇게 되지만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대값이라 그래서 2라고 쓰기도 합니다. expectation의 약자예요. 기대값. 얼마를 기대할 수 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랜덤하게 이 친구가 이 시험지를 본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한 9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기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이게 변수가 뭔지에 대한 지정을 같이 해줘요. X변수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X변수의 기대값. 얘는 그냥 평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수열의합에서도 SN과 시그마가 있잖아요. SN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SN으로 퉁치죠. M이에요. 약간 좀 그거야. 변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을 M이라고 쓴다고요. 괜찮죠? 자, 얘는 약간 좀 시그마 같은 거. 이게 무슨 AN 수열의 합인지 뭐 BN 수열의 합인지 그죠?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변수 지정을 해줍니다. 얘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갖다가 계산을 했어요. 90이에요. 그쵸? 약분해서 24, 약분해서 36, 약분해서 30, 90이에요. 평균이 90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을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분산. 자, 다시 한번 분산은 저희가 뭐라고요? 얼마나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정도를 봐야 되는 거 필요할까? 괜찮아? 오케이. 자, 얼마나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과 차이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차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명백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별량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빼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평균이 90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빵!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별량으로 놓고 오면은 마십,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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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때 별량값에서 평균 뺀 이거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x 빼기 m을 편차라고 불러요. m 빼기 x 아니에요. x 빼기 m만 편차입니다. 별량에서 평균 뺀 걸 편차. 앞으로 통계 계속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편차. 그쵸? 자, 그러면 그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차이면 절대값이지.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별량 마이너스 10. 그쵸? 마이너스 10, 0, 0, 0, 0, 10, 10, 10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개수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 생각해줘야 되니까 다 더해주겠죠? 근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무조건 빵이에요. 무조건 빵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빵이라고요. 그게 중학교 때 가평균을 쓰는 이유예요. 그 가평균 써서 평균 빨리 계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결론은 편차를 그냥 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평균에서부터 크든 작든 큰 쪽 작은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부호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절대값을 씌우거나 짝수 제곱을 하거나. 괜찮죠? 그러면 절대값? 아니, 이 당시에는 절대값이 일반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건 뻥이고. 자, 아무튼 제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가요. 그냥 약속을 제곱으로 정리해놨어요. 분산의 정의 자체에서. 왜 뭘로 쓸까 제곱으로 가지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죠? 자, 절대값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따져야 되니까. 근데 제곱은 그냥 퉁치고 다 제곱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곱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을 씌워요. 그럼 얘도 제곱 씌우고 얘도 제곱 씌우고 얘도 제곱 씌워요. 자, 그럼 얘는 100, 100, 100, 빵빵빵빵 100, 100, 10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값들이 다 양수화가 됐기 때문에 얘네를 더해주는 거는 얼마나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 정도를 보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더해줍니다. 다시 한번 얘는 지금 편차 지금 제곱이 100인 애가 마이너스 10의 제곱인 애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제곱인 애가 4개가 있습니다. 10제곱인 애가 3개가 있어요. 자, 이걸 3개, 4개, 3개 다 더한다고 친다면 전체 도수 10개잖아요. 10개로 또 나눠줘요. 왜? 비율을 봐야지. 그렇죠? 그냥 무작정 더하면 그냥 개수 많으면 그냥 무작정 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보기 위해서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또 사랑으로 찢어봅시다. 자, 찢어보면은 100 곱하기 10분의 3 0 곱하기 10분의 4 100 곱하기 10분의 3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은 30 빵 30 그래서 60 그래서 분산값이 60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분산값이 6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완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랑 완전 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정리를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어차피 전체 도수만큼 다 더한 상태에서 10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거랑. 괜찮죠?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게 분산이에요. x2 빼기 m의 제곱에 p2 x3 빼기 m의 제곱에 p3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느리게 설명하냐면 용어가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좀 이따가 또 뭐지 이래요. 뒤에 가서 되게 복잡해지니까 천천히 계속 음미하면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쓰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당장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자, 시그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문자 시그마가 있고요. 소문자 시그마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 6이랑 헷갈려서 난 맨날 이렇게 써요. 그 뒤에 웬만하면 꼬랑지 이러면 좀 덜 헷갈려서.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데 지금은 일단 얘를 보지 말고요. 그 뒤를 봐요. 자, 얘처럼 expectation처럼 기호가 있어요. 자, V자를 씁니다. 볼륨 아니에요. 볼륨 아니고 얘는 variance라는 용어의 약자예요. 이게 지금 S인지 C인지 헷갈리는데 C 맞을 거야. 자, 아무튼 variance는 분산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명사로 그냥 분산이에요. 오케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변수는 X 변수에서의 분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여기에서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조금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지금 얘 어때요? 점수가 많이 몰렸죠? 솔직히 이 정도면 다 몰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80, 90, 100 이걸로 몰려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산값 어때요? 60 나오죠? 이게 0점부터 100점 사이에서도 분산값이 막 200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변량값에 비해서 분산값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 분산을 보조로 해서 어떤 확률 분포의 해석을 들어갈 때 굉장히 조금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 결론은 뭐 때문이다? 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이유가 뭐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사이즈를 좀 줄이려고 제곱근을 씁니다. 제곱근을 써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그거를 표준편차라고 불러요. 그걸 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얘는 표준편차예요. 자, 대문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에서 쓰고요.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나타낼 때 씁니다. 자, 얘는 시그마 x라고도 쓰지만 그냥 작게 그냥 시그마로도 써요. 자, 그래서 얘는 표준편차 제곱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얘만 별도로 약식 기호가 따로 있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계보가 될 거고, 자, 얘를 갖다가 조금 수식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제 좀 지워도 되겠지? 그죠? 자, 지금 얘는 3개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n개까지 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n개까지 있다. 그럼 다 쓰기엔 좀 그렇죠. 시그마로 씁니다. 수열이랑 연관이 생기게 돼요. 시그마로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그냥 i라고 할게요. 그죠? 뭐 k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자, 얘는 얼마예요? 자, 확률 총합. 고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괜찮죠? 확률 다 더하면 일단 무조건 다 1이라고요. 확률 다 더하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량에다가 평균을,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해봅시다. 1부터 n까지. 그쵸? 다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다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자, 다 곱해서 다 더해야 뭘로 나온다? 평균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expectation, x의 기대값 스몰 m으로도 쓴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분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다가, 그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그게 분산이에요. 오케이? 자,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한다고요. 그쵸? 자, 얘를 뭐라고 쓴다? 분산이라고 쓴다. 얘는 약식 기호로 시그마 제곱으로도 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얘는 굳이 쓴다면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에요. 만약에 이런 변량 자체가 존재한다면 얘가 확률 곱해서 더했으니까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을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라고요. 괜찮아요? 얘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 오케이? 정의.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얘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를 좀 지저분해. 전개를 일단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제곱 전개한다면 xi 제곱 m 빼기 2m xi 제곱, 그죠? 2m xi 플러스 m 제곱 pi가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다 전개해서 분배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xi 제곱 pi, 그 다음에 2m xi pi 빼기 2m xi pi, 그리고 m제곱 pi예요. 뒤에 플러스 m제곱 pi예요. 그쵸? 자, 이거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통째로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시그마는 항마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 따로 줄게요.
근데 상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상수는 개수로 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m 값은 상수입니다. 지금 변수가 i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얘는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얘는 별량을 별량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별량 값을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x제곱의 평균이라고 씁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x 별량 값들을 싹 다 제곱해주고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별량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에요. 그 별량이 x면 x평균인 거고 x제곱이면 x제곱 평균인 거고 괜찮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x평균이네. 그죠? 얘는 2x. 괜찮지? 얘는 확률 총합. 그쵸? 1. 얘는 그냥 1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마저 정리해주면 x제곱 평균 빼기 2x? 얘는 어차피 m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x제곱 빼기 m제곱이라서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을 뺀 걸로 쓰기도 해요. 괜찮아요?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얘는 별이 100만 개예요. 얘는 정의잖아요. 얘를 몰라도 얘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얘를 모르고 얘만 알고 있으면 문제 못 푸는 게 한 절반은 나와요. 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다. 그래서 제평평제 그냥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 괜찮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자, 별량 제곱의 평균이 등장을 했다. 분산 빼고는 쓸 게 없어요. 분산 빼고는 쓸 게 없습니다. 별량 제곱 평균 나오면 분산 빼고는 쓸 게 없어요. 자, 분산 빼고는 쓸 게 없어요. 별량 제곱 평균이 나오면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알았어. 분산 제곱은 아니고 분산이에요. 자, 아무튼 분산. 그죠? 분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이산 확률 분포. 아니다. 요거는 내가 좀 이따가 정리해 놓을 테니까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나 이거 어디다 놨지? 어디다 놨더라? 이상하다. 나 프린트를 어디다 놨지? 분명히 아까 봤는데. 자, 문제를 잠깐만 좀 설명할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진행함수. 일단은 이 확률 계산만 먼저 한번 좀 볼 거예요. 확률 계산만. 근데 이건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 5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5번.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이산확률 분포는 표만 완성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동전 두 개 던졌어요. 이거 앞면 나오는 거는 셀 수 있죠. 한 개 나오는 경우, 한 개 나오는 경우, 두 개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돼요? 얘는 두 개 동전 중 빵개가 앞면이면 뒷면이 두 개. 그렇죠? 뭐 독립식이겠지 뭐. 그냥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개, 두 개, 한 개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죠? 확률 진행함수는 뭐예요?
와, X개 뽑았을 때는 두 개 중에 앞면 X개로 간다면 2분의 1이 X개, 2분의 1이 2-X개. 그쵸?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고요.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얘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6번, 7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7번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데프리트가 어디 갔지? 자, 6번, 7번 직접 한번 풀어봐봐요. 데키 어디 갔지? 6번, 7번. 잠깐.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돼. 이렇게. 데키 어디 갔냐, 잠깐만. 나는 왜 항상 못 찾을까? 분명히 아까 1, 2번을 했는데. 얘가 6번인 거죠? 아, 그치.
자, 뭐 불필요하게 시간을 좀 많이 들이기는 했어요. 자, 일단 한번 천천히 볼게요. 흰 구슬이 2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 3개가 있어요. 총 5개 구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5C3이 자, 5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죠. 6번, 7번 푸는 거예요. 6번, 7번. 자, 아무튼 자, 오케이. 자, 이 샤프 누구 거지? 오케이. 자, 좀 써서 보여줄게. 자,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3개. 자, 이 중에 3개를 조합합니다. 3개를 조합해요. 자, 그러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아, 맞다. 여기서 지금 검은 구슬 개수. 얘를 x로 잡는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이거죠. x가 스몰 x개 나올 확률. 그럼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게 검은 구슬 개수가 x개죠. 그쵸? 검은 구슬 개수가 x. 자, 그러면은 이때 흰 구슬은 3-x개요. 왜냐면 둘이 합쳐서 3 나와야 되니까 총 3개 뽑는 거라서. 자, 이때 x는 0이 못 나와요. 그죠? 검은 게 빵개가 나올 리가 없죠? 흰 게 3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최소 x는 1부터 나온다라고요. 그쵸? 근데 뭐 이건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6번이랑 똑같은 게 이제 7번이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죠? 표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표만 만들면 다 끝나는 거야. 물론 확률 질량 함수만 있어도 확률 분포가 이미 끝난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만 있어도. 근데 확률 분포가 지금 그래도 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는 표만 나오면 끝난다. 그냥 이 생각하면 돼요. 표만 나오면 끝난다. 나머지는 왼쪽에서 보여지는 요거 1, 2, 3, 4만 뽑을 수 있으면 돼요. 1, 2, 3, 4만 싹 다 정리한 겁니다. 얘만 조금 신경 써주고요. 얘만. 그죠? 분산 구할 때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게 분산이다 라는 거 괜찮죠? 자, 요거만 좀 신경 써주면 돼요. 다 써놨어요. 다 써놨어요. 일부러 이게 이거저거 지금 용어 다 써놨어요. x 편차 이거 편차도 중요해. 자, 아무튼 그럼 얘는 지금 x 값이 1, 2, 3 확률 그쵸? 자, 얘는 지금 얼마? 1 집어넣으면 되죠? 10분의 3 곱하기 1 10분의 3 그죠? 자, 10분의 2 집어넣으면 30 3 곱하기 2죠? 6 4 10분의 1 실제로 3개 다 더하면 1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확률 계산을 한 번만 직접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저기 11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1번 한 번만. 자,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어색한 애가 나와요. p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빵.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 또는 4일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11번. 지금 얘는 확률만 계산하고 있어요. 확률만. 아직 평균 분산 표준 변차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은 이렇게 봐도 돼요. 어차피 이거 그냥 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왜 갑자기 안에 방정식이 들어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지금 사건이 아니에요. 변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변수가 얼마일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사건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 빼기 1 x-4가 빵일 확률.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1 또는
x가 4일 확률이야. 그래서 x가 1인 사건, x가 4인 사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x가 1인 사건에 덧셈 정리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x가 1이면서 x가 4인 거, 이게 덧셈 정리 쓴 거예요. 근데 x가 1이면서 4일 수는 없잖아요.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얘는 그냥 빵 나온다고요. x가 1이면서 4인 경우는 모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각각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덧셈 정리 지긋지긋하게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 풀 때도 이게 많이 풀다 보면 경우의 수 풀 때도 덧셈 정리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편하네요. 뇌 없이 풀기 좋아요. 실수도 그래서 덜 나오고. 뇌가 없으면 안 되지만 좀 덜 써도 됩니다. 막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 얘 A 값은 저기 1번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렇죠? 그럼 A 값이 나와요. 괜찮을까? 응?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싹 다 더하면 그죠? 유조 1번. 일단 확률 분포 나왔다. 그럼 확률 총합은 일단 무조건 1이에요. 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안 쓰더라도 무조건 써놔요. 사용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써놔요. 확률 총합은 1. 확률 총합은 1. 확률 총합은 1. 그쵸? 왜 세 번씩 얘기해요? 다음 단원에서도 또 나오고요. 다다음 단원에서도 또 나와요. 통계 전체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확률 총합이 1이에요. 거의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로그 진수 조건 같은 느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빼먹으면 실수 많이 나온다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써볼게요. 자, 요게 이제 a제곱 4분의 1에다가 a 더했으니까 4분의 5a.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1 빼줍시다. 그러면은 8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7.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8을 곱해주면 8a 제곱 플러스 10a 빼기 7이 나오겠네요. 자, 얘는 4, 2, 7, 1 마이너스. 그래서 14에서 4 빼면 10 나와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4a 플러스 7 2a 마이너스 1은 빵.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또는 2분의 1이에요. 답이 두 개인가? 두 개라 그러면 안 되죠. 왜? 확률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 그렇죠? 우리 확률 기본 단원 기억나죠? A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그냥 전 사건의 부분 사건이잖아요. 모든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요. 그렇죠?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이어야만 돼요. A 값은 사실 음수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A가 음수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확률이 음수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A가 음수 나오는 순간 확률이 음수가 떠버리니까 두 군데서.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만약에 여기 A가 다 제곱으로만 나와 있었다. 그럼 뭐 마이너스 4분의 7도 되는 거예요. 왜? 확률은 음수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는 안 돼요. 왜? 마이너스 4분의 7 집어넣는 순간 확률이 음수인 가 벌써 두 군데나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A 값은 일단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3. 4분의 잠깐. 마이너스를 왜 붙였어? 8분의.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거 다 더하면은 1 맞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 확률과 4 확률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4분의 1과 8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과 8분의 3을 더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이 8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헷갈렸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13번. 조금 더 복잡해져요. 변수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변수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확률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2, 3, 4 쓰지도 않고 있어요. 확률. 지금 쓰는 건 확률 총합일 이거밖에 없어요. 확률 총합일. 이거만 풀고 있어요, 지금. 자, 미지수는 2개지만 지금 현재 식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 총합이, 두 번째 관계식 하나 나와 있는 거, 그쵸? 어디? 갔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답이 지금 1, 3번이 다 나오고 있어서 좀 고민 중입니다. 1, 3번이 다 나오고 있어서 근데 3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대다수가 3번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자, 조금만 마무리 좀 더 해봅시다. 조금만 마무리.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나 부른 거 아니지? 오케이. 자, 일단 얘는 뭐예요? x가 1일 때 확률과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일단 1번 싹 다 더해줍시다. 2분의 5a 둘 더하면은 5b 거기다가 6분의 1 더한 게 현재 1인 걸로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조건 끌고 오면은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둘 더한 거죠. 자, 좌변이 2분의 3a 플러스 b예요. 자, 그게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이 2배래요. 그죠? 이게 지금 a잖아요. 그렇죠? 얘는 b 플러스 2분의 3a고, 그죠? 얘는 2a. 그럼 끝났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a가 b니까 a는 2b구나. 그쵸? a가 2b구나.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a에다가 2b 집어넣으면 5b 10b는 6분의 5. 그쵸? 그래서 b 값이 얼마? 1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b가 12분의 1, a는 6분의 1.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1 이상일 확률이니까 얘는 지금 맞다. 이거 차라리 2b라고 할걸? 3b, 4b, 7b가 답이죠? 12분의 7이다.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12분의 7. 알았어. 뭐 이렇게 화장실 뭐 바뀌어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화장실 가는 거야? 자. 확률 질량 함수. 자,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로 가봅시다. 자, 얘는 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16번 하나만 해봅시다. 자, 요거는 수원의 저기 수열 파트 중에
시그마 부분분수 이용하는 시그마 저기 그죠 그게 1학년 과목에도 있습니다. 1학년 때도 유리함수 하면서 나왔었어요. 그죠? 유리식 더셈 뺄셈 그죠? 자, 부분분수 이용해줄 문제입니다. 확률 정합은 1. 자, 16번. 자, 이 부분수, 오케이. 부분수. 눈 감고도 풀어야 되는 부분분수. 그쵸? 오케이. 눈 감고도 풀어야 되는 부분분수.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지만, 풀 수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맞았어?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하는 부분분수. 맞아.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얘를 지금 표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표에다가 써봤어. 자,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써봤습니다. 자, 애초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뒤에서 앞에 거 a 곱하기 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빼기 b분의 1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x분의 k 빼기 x 플러스 1분의 k. 물론 k는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k를 앞으로 묶었을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도 k를 앞으로 묶었을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도 k를 앞으로 묶었을 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어차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자, 그래서 k를 앞으로 묶었을 때 20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해준다면 그쵸, 뭐 시그마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넌 이미 나와 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1에서 21분의 1 뺐죠. 자, 그래서 얘는 21분의 20k. 자, 요게 지금 1로 나와야만 될 거니까 k 값이 20분의 21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40분의 21이 될 거예요. 그죠, p1 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조차 주지 않은 경우, 그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 나와요? 표 다 친절하게 다 줘요? 쉬운 문제죠? 자, 얘처럼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면 실전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은 다음 나오는 것처럼 아예 질량 함수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표도 주어지지 않고 질량 함수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으니까 20번 하나만 해볼게요. 20번 하나만 직접 한번 풀어봐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확률 분포 표를 직접 구해주면 되는 애예요.
화이팅. 오케이. 20번, 20번. 오케이. 아, 그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표를 만들면 돼요. 표를 이런 건 편집 수능이 되는 말은 무조건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신 있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표는. 아, 전 만들어야 근데 만약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그럼 괜찮아. 차근차근 표 만들어도 됩니다. 확률 질량함수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표만 만들면 됩니다. 아니, 써도 되는데. 확률 질량함수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표를 만든다. 진짜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해요. 자, 1차적으로 4개를 뽑았을 때 흰 공개수. 그럼 흰 공개수는 최소한 개는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빨간 공만 4개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를 먼저 정해줍니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확률은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일이 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구해도 상관없어요. 당장 얘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4개 뽑는데 흰 거 하나, 빨간 거 3개. 그쵸? 10개 중에 4개 뽑는데 흰 거 2개, 빨간 거 2개. 그쵸? 다 써도 된다고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시간 싸움이에요. 진짜로. 이거 확률 일일이 다 구해야 되고, 표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산 좀 복잡해요. 그래서 몰라서 틀리기보다, 개념적으로 몰라서 틀리기보다 계산 실수, 시간 부족, 이걸로 다 갈려요. 진짜로. 확률은 아예 케이스를 못 쳐서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손을 못 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뻔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K 이하인 확률이 3분의 1이다. 뭐 그냥 다 구해서도 해봐도 돼요. 오케이. 빠르다. 다 같은 공이지? 자, 우리가 다 같은 공이든 다 다른 공이든 물리적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개수 자체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같은 공으로 봐서 이게 그냥 하나로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부산 해변에 갔더니 모래사장에 모래가 엄청 많아. 근데 다 흰 모래인데 검은 모래 2개야. 내가 거기서 모래 2개를 꺼냈을 때 그게 검은 모래 2개를 확률. 그럼 거기서 모래를 뽑는다 그러면 사실상 흰검, 검검, 모래가 다 똑같다고 잡아요. 세 종류지. 그럼 3분의 1이다? 안 되죠. 사실상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떠냐면은 아예 흰 모래를 모래 1, 흰 모래 2, 흰 모래 3 이렇게 잡고 그냥 가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다른 걸 잡으면 근원사건 확률이 다 같아지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는 보통 경우의수분의 경우에서 수학적 확률로 가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다른 걸로 봅니다. 확률 계산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앞에 거 계속 좀 풀고 있어 볼게요. 다들 거의 다 나온 상태네요. 자, 쉴 틈이 없습니다. 딴 거 풀고 있으면 됩니다. 자, 헷갈린 거 있을까? 아하, 오케이. 자, 내용은 다 지금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서 계산만 좀 해볼게요. 10시사면은 얼마더라?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10시사가 수학을 그렇게 많이 해도 10시사가 머릿속에서 바로 안 떠올라요. 매번 이렇게 해야 돼. 210이구나. 그죠? 210. 자, 얘는 210분의 7, 210분의 21세배, 63, 210분의 703배, 35세배, 105, 210분의 35.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K 이하의 확률이야.
K가 만약에 1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K가 2면은 이거 두 개 더하는데 210분의 70이잖아요. 3분의 1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K 값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3을 가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절반도 넘어가 버리지.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웠다. 그죠?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헷갈리는 사람은 좀 더 질문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두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갑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자, 요거 되는 친구들은 22, 21, 22, 23 이거 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같이 봅시다. 자, x가 10, 20, 30. 자, 여기서 확률이 10분의 1, 5분의 3. 10분의 3이에요. 21번 평균으로 가봅시다. 자, 평균은 싹 다 곱해서 갑니다. 10 곱하기 10분의 1, 20 곱하기 5분의 3, 30 곱하기 10분의 3. 그쵸? 자, 별량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약분하면은 1 되네요. 약분하면 4, 4, 3, 12. 약분하면 3, 3, 3, 9. 1, 12, 9. 평균이 22구나. 그쵸? 얘 평균이 지금 22. 그죠? 자, 22번 한번 볼게요. 22가 나왔으면 22번을 풀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자, 분산은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이 있고요. 두 번째, 평균 제곱에서,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근데 둘 중에 나는 하나만 마스터하고 싶어. 그럼 둘 중에 뭘 하라고요? 재평평제로 하라고요. 괜찮아요? 얘만 있어도 수능 끝날 때까지 아무 지장이 안 생긴다고요. 근데 얘만 알고 있으면 지장이 생긴다고요. 괜찮지? 얘만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몰라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대신 정의가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헷갈릴 여지는 있어요. 못 풀진 않지만 헷갈릴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둘 다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을 가볼 거예요. 평균이 22니까 x 빼기 22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8. 그쵸? 자, 그거를 제곱해 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괜찮지? 자, 다시 한번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요. 이게 정의예요. 편차 제곱을 확률 곱해서 더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다 10분의로 갑시다. 10분의 144. 얘는 4, 3, 10인데 2배 쓰니까 24. 얘는 64, 3배 192. 그쵸? 그럼 얘는 10분의 360. 36. 괜찮아요? 오케이. 36. 요 계산. 자, 두 번째.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뺍시다. 그럼 얘는 별량 제곱만 평균해 주면 되겠네. x 제곱만 써볼게요. 100, 400, 900. 그쵸? 그냥 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괜찮죠? 얘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제곱에 10분의 1, 20제곱에 5분의 3, 30제곱에 10분의 3. 이게 별량 제곱 평균이고요.
자, 평균 제곱은 그냥 22제곱이죠. 22제곱. 그래서 평균 나와 있으니까. 평균을 구하지 않으면 분산은 절대 못 구합니다. 그죠? 왜? 평균이 기준인데, 평균 없이 평균과 차이를 어떻게 구해요? 절대 못 구합니다. 그죠? 오케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100을 10으로 나눴어요. 10. 400을 5로 나누면 80. 80 3배니까 240. 자, 910으로 나누면 90. 3배니까 270. 빼기 22제곱. 484. 그쵸. 자, 그러면 520에서 484를 뺍니다. 36. 똑같네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둘 중에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냥 정해서 정리한 식인데. 그쵸? 다를 수가 없어요. 다만 별량제곱 평균식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23번.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그쵸? 분산 구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36 얼마? 6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무난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24번 한번 해볼게요. 좀 너무 쉽지만 그래도 쉬운 건 한번 하고 가야죠. 있을까? 아니, 개념상 헷갈리는 건 아예 없지. 좀 용어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지. 많이 풀어볼게요. 너무 쉽다, 그치? 여유. 그치? 빼야지. 여기에다가 다 더한 거에다가 네, 저 평균을 구했잖아. 이거 얘기하죠. 맞아. 오케이. 왜 이거 틀렸어? 이거 다 넣었는데 어떻게 1이 나와? 네? 6분의 1 더하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면 3분의 2예요. 3분의 1? 오케이. 앞에서 틀리면 이게 뒤가 다 틀리는데. 화이팅. 오케이. 내용은 헷갈리는 건 없지? 네. 오케이.
자, 개념은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의 문제죠. 계산의 문제. 그죠? 계산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죠? 이 기본 문제조차도 계산이 벌써 이따만큼 나오잖아요. 나중에 진짜 계산량이 끔찍합니다. 근데 심지어 나중에는 어때요? 표까지도 알아서 만들래요. 끔찍해요. 근데 그 표 만들 때 확률 다 계산해서 표 만들잖아요. 문제가 고난이도 중에서는 그 확률을 다 구하는데 그 확률이 좀 어려운 확률도 있다고요. 스토리가 되게 길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확률이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나오진 않으니까 통계는 통계로서의 내용으로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낼 거예요. 그나마 이제 확률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약간 좀 독립시행의 확률 관련된 거 그걸로 나오는데 걔는 또 처리 방법이 쉬운 게 있어요. 걔는 또 되게 쉬워요. 걔는 평균분산 표준표차 구하는 게 너무 껌이에요. 진짜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확률 초과분일 그쵸? 그럼 둘 더하면 3분의 1, 세 개 더하면 3분의 2. 그래서 일단 A는 3분의 1, 그쵸? 3분의 1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평균은 자, 일일이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를 기준으로 별량값이 좌우 대칭이죠? 자, 확률도 좌우 대칭이죠? 그럼 정 가운데서 평균 나옵니다. 2.5. 괜찮아요?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렇죠? 좌우가 대칭이니까. 근데 대칭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보고 평균이 2.5 그냥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난 모르겠다. 그럼 다 곱해야지. 그렇죠? 그땐 다 곱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는 좌우로 별량도 대칭, 확률도 대칭. 그래서 평균이 2.5다 라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괜찮아요? 모르겠으면 다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방법이 없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편차 제곱 평균 말고 별량 제곱 평균으로 갑시다. 그쵸? 그럼 얘는 6분의 1, 6분의 2니까 4, 2, 8, 6분의 2니까 9, 18, 자 16 이게 되겠네요. 거기서 평균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6분의 얘 지금 34, 35 43 빼기 4분의 25 12분의 얘는 2배 해주니까 86 빼기 3배 해주니까 75죠. 얘 12분의 11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어차피 통분하면 11로 해야 되겠네요. 4 더하기 30 더하기 11 12분의 15 45 3호로 약분하면 4분의 15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4분의 15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딱 하나만 더. 미안, 딱 하나만. 자,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 해봅시다. 31번 하나만 해볼게요. 갑자기 뒤로 좀 확 뛰기는 하는데 중간 문제는 사실 뭐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충분히 푸는데 지장이 없어 보여요. 31번.
31번. 아, 이거. 딴 거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31번으로 가볼게요. 31 맞아, 그거. 오케이. 그래서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지?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값을 다 써봐요. 이제 4로 나눈 나머지니까 0, 1, 2, 3이 되겠네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 4, 5가 하나씩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확률 다 5분의 1이지? 그럼 1, 2, 3, 4, 5,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평균 얼마일까요? 쉽게 다시 한번 5명이 있어요. 한 명은 1개 갖고 있고, 한 명은 2개 갖고 있고, 한 명은 3개 갖고 있고, 한 명은 4개 갖고 있고, 한 명은 5개 갖고 있어요. 평균 몇 개예요? 안 돼. 안 돼. 다 더하면 15지. 그래, 5로 나누면 3이지? 평균 3이에요. 1, 2, 3, 4, 5. 자, 근데 한번, 괜찮아? 평균은 정가운데 값으로 나오겠지. 왜냐면 평균은 다 똑같이 나눠가지는 거잖아. 다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4개 갖고 있는 친구가 2개 갖고 있는 친구한테 하나 주고, 5개 갖고 있는 친구가 1개 갖고 있는 친구한테 2개 주면 5개씩 나오지. 그래서 정가운데 값이 평균으로 나오게 돼요. 1년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괜찮아요? 오, 잘했습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저기 그 표 만드는 습관 드려야 돼요. 다 만들었구나. 오케이. 그죠. 표 만드는 습관을 오케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오, 여러분. 알았어. 잠깐 쉬었다 갈게. 컨디션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바로 핸드폰으로 손이 구부리네? 자, 일단 뭐 답내는 데는 지장 없었던 것 같아서 후딱 한번 볼게요.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이 0, 1, 2, 3. 그쵸? 지금 얘는 확률 질량 함수로 이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쁘게 안 나와요. 아까처럼 그냥 딱 확률 질량 함수가 이쁘게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표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기준 자체를 이상확률 분포는. 자, 그럼 확률. 얘는 지금 4밖에 없잖아. 주사위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1, 5. 2, 6. 얘는 3. 그러면 6분의 1이네. 3분의 1이네. 3분의 1, 6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일이 확률을 다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분산 구해주면 되는데, 딱 봐도 평균은 1.5네. 괜찮아요? 딱 봐도 평균은 1.5예요. 좌우 대칭. 자, 근데 다시 한번.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6개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6개를 기준으로 1, 2, 2, 1이잖아요. 1, 2, 1. 1, 2, 1은 내 생일인데? 잠깐만. 미안. 자, 아무튼, 1, 2, 1이지. 6으로 나누면, 그럼 얘는 0이 1개, 1이 2개, 2가 2개, 3이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6명이 이렇게, 누구는 빵개 갖고 있고, 누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있으면 평균 몇 개냐 이거예요. 1.5개지. 괜찮아요? 1.5개지. 반 나눠줘야지. 반 나눠주고. 1.5개 나눠주고. 그죠? 이러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얘는, 평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서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분산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분산. 다시 한번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자. 자, 그러면 0, 1, 4, 9. 그쵸? 그럼 얘는,
값이 얼마? 3분의 1, 3분의 4. 그 다음에 6분의 9 빼기 2분의 3 제곱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12네. 그렇죠. 12, 4, 16, 18, 27. 20. 맞지? 11이네요. 그렇죠. 자, 고생했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자, 저 질문. 없네. 아하. 너무 쉽지. 이용들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구판을 나갈 때 비교적으로 그렇게 방법이 쉽게 있으시고